여기 93세 나이로 세계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슈퍼모델이 있습니다. 미국의 카르멘 델 로레피스. 맞습니다. 그녀는 90대의 나이에 현역 슈퍼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78cm의 키에 52kg의 몸무게를 유지하며 20대 모델들과 같은 런웨이를 걷고 있죠. 또 한 분, 95세의 우리나라 이기려 가천대학교 총장. 그녀 역시 90대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주말에는 골프를 치는 그녀는 나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80세를 넘기면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바로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공개할 충격적인 비밀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숨겨진 3가지 원인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혁명적인 5가지 습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혹시 잠든 근육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잠든 근육 증후군이란 오랜 시간 동안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 근육이 위축되고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80대 이상 어르신들의 많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최대의 적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만난 81세 박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계단 한 층도 오르기 힘들어요. 처음엔 그냥 나이 탓이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문제였더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서서히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잠든 근육 증후군 의학용어로는 사코페니아라는 상태가 된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80세 이상 노인의 87%가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단순히 힘이 빠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런 근육 감소를 극복한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된 프랑스의 잔 칼망은 그 비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세까지 자전거를 탔어요. 몸을 움직이는 것이 제 비결이죠. 그녀는 122세까지 살면서 끊임없이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최근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장수 연구에 따르면 근육 감소는 3가지 심각한 위험을 가져옵니다. 첫째, 낙상 위험이 3배나 높아집니다. 80세 이상 노인의 낙상은 약 30%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근육량이 20% 줄어들면 면역력은 최대 40%까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당뇨병과 심장병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으실 것 같습니다. 박 할아버지의 경우를 보시죠.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2가지 간단한 방법을 실천했습니다. 첫째, 아주 작은 운동부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하루 5분 앉았다, 일어서기를 10번만 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면 의자에 앉아서 팔 들어 올리기만 해도 효과가 있었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었습니다. 처음엔 5분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3주 정도 지나니까 10분, 15분으로 늘릴 수 있더라고요. 둘째, 식습관을 조금 바꿨습니다. 매 끼니에 단백질이 든 음식을 조금씩 더 먹기 시작했어요. 두부,
계란, 생선 이런 음식들이 근육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80세 이상 노인이 하루에 단백질을 체중 1kg당 1.2g만 섭취해도 근육 감소 속도를 절반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70kg인 분이라면 하루 84g의 단백질, 즉 계란 약 12개 정도의 양이죠. 물론 계란만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에는 정말 달라졌어요. 요즘은 다시 아침에 산책을 나갑니다. 기운이 돌아온 것 같아요. 무엇보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있게 되어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90세에 시작해도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92세 노인도 8주간의 근력 운동 후 근육량이 평균 13%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첫 번째 원인은 잠든 근육 증후군 사코페니아입니다. 둘째, 이는 단순한 근력 저하가 아니라 면역력 약화, 당뇨, 심장병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하루 5분의 간단한 운동과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두 번째 원인은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상담했던 84세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달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혼자 밥 먹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예전에 가족들과 함께 먹을 땐 입맛도 좋았는데 요즘은 그냥 김치랑 밥만 먹어요. 귀찮고 힘도 없고. 김 할머니는 최근 몸이 자꾸 약해지고 감기도 자주 걸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질과 비타민 부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런 상태를 고독성 영양실조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이런 문제는 김 할머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대병원 노인의학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80세 이상 노인의 73%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은 더 심각합니다. 세계 최고령 여성으로 기록된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의 사례를 보면 좋은 영양 습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117세인 그녀는 건강한 소식 습관과 가족과의 정서적 교감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스페인 출신의 마리아는 소식을 하되 영양가 있는 음식을 균형 있게 섭취하며 특히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혼자 식사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단백질 섭취가 평균 42%나 감소합니다. 혼자 식사할 때는 간단하게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아 영양소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둘째, 식욕이 떨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먹을 때보다 음식의 양도 적고 식사 시간도 짧아집니다. 셋째,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 먹는 식사가 계속되면 우울감이 커지고 이는 다시 식욕 저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영양실조는 면역력 저하, 근육 감소,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혼자 사는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 할머니는 이웃의 소개로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진행하는 함께 먹는 식사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했지만 비슷한 또래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함께 먹으니까 입맛이 돌아왔어요. 다른 분들이 가져온 반찬도 맛보고 이야기도 나누다 보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요즘은 저도 반찬 하나라도 더 준비해서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복지센터에서는 간단한 요리 교실도 열어 혼자서도 영양가 있는 식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단백질이 풍부한 두부 요리, 달걀 요리 등을 배웠습니다. 혼자 살아도 잘 먹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간단한 요리지만 맛있게 만들어 먹으니 기분도 좋습니다. 그 결과 6개월 후 김할머니의 건강 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요즘은 감기도 덜 걸리고 기운도 많이 좋아졌어요. 무엇보다 식사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먹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드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기회를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두 번째 원인은 고독성 영양실조입니다. 둘째, 혼자 먹는 식사는 영양 부족뿐만 아니라 면역력 저하,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셋째, 함께 먹는 식사 모임에 참여하거나 간단한 요리법을 배우는 것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80세 이후 건강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세 번째 원인은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제가 만났던 83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화장실에서 살짝 넘어졌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너무 걱정을 해요. 아버지, 혼자 나가지 마세요. 움직이지 말고 쉬세요. 그래서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엔 몸이 더 무거워지고 기운이 없어요. 움직이면 또 다칠까봐 겁나기도 하고. 이 할아버지는 과잉 안정 증후군에 걸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지나친 걱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경우죠.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 결과를 보면 80세 이상 노인이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거나 앉아있는 생활을 하면 그것은 매일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사실이지요.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의 사례는 활동적인 삶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119세까지 살았던 그녀는 매일 두뇌 훈련을 하고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을 통해 활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낙천적 성격을 유지하고 가족과의 유대감을 통해 정서적 안정을 찾았습니다. 과도한 안정은 어떤 문제를 가져올까요? 첫째, 심장 기능이 빠르게 저하됩니다. 우리 심장은 움직임에 따라 건강을 유지하는데 장시간 누워 있으면 심장 근육이 약해집니다. 이것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자동차 엔진이 녹슬어버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 근육이 더 빨리 사라집니다. 일주일만 과도하게 누워 있어도 근육량은 최대 15%까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양보다 많은 양입니다. 셋째, 뇌 기능이 저하됩니다. 움직임과 다양한 자극은 뇌를 활성화시키는데 활동이 줄어들면 뇌의 자극이 부족해져 치매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럼 넘어질까봐 두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할아버지의 회복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첫째, 하루에 딱 5분 집안에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주방까지, 주방에서 화장실까지 끝나면 다시 침대로 돌아가 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15분이 되더라고요. 둘째, 서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렸습니다.
누워있는 대신 앉아있기, 앉아있는 대신 서있기. 작은 변화였지만 효과는 컸습니다. TV를 볼 때도 광고 시간에는 일어나서 조금 걸어 다녔어요. 작은 습관이지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셋째, 점진적으로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그 다음에는 복도에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현관문 밖으로, 이렇게 천천히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넘어질까봐 겁이 났지만 아들에게 손잡이 달린 지팡이를 사달라고 했어요. 그걸 잡고 조금씩 밖을 나가기 시작했죠. 3개월 후 이 할아버지는 다시 동네를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10분씩 아파트 단지를 돌아요. 몸이 무거웠는데 다시 밖에 나가니까 기분도 좋아지고 잠도 잘 와요. 아들 며느리도 이제는 제가 조금씩 활동하는 걸 응원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전과 활동 사이의 균형입니다. 넘어질까봐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 안전하게 움직일 방법을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으셨다면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 앉아서 TV만 보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건강을 해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80세 이후 건강 악화의 세 번째 원인은 과잉 안정 증후군입니다. 둘째, 하루 12시간 이상 누워있는 생활은 담배 한 갑을 피우는 것만큼 해롭습니다. 셋째, 아주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세 가지 주요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문제들을 예방하고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한 5가지 핵심 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만난 90세 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비결은 단순해요. 50년 넘게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처음에는 직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몸이 알아서 시계처럼 돌아갑니다. 박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고 7시에 아침 식사, 12시에 점심 식사, 오후 6시에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밤 9시에는 어김없이 잠자리에 듭니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이 패턴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규칙적으로 사는 게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이 패턴에서 벗어날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몸의 생체 시계를 존중하는 거죠.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인물로 기록된 잔 칼망도 이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가졌습니다. 프랑스 출신으로 122세까지 살았던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는 등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벼운 체조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이 리듬이 안정되면 면역 체계가 강화되고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이는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언제 얼마나 규칙적으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요. 박 할머니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그녀의 생물학적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약 15세 정도 젊게 나타납니다.
특히 심장 건강과 호르몬 균형이 훨씬 젊은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기상 시간과 취침 시간만이라도 일정하게 유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점차 다른 활동들도 패턴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85세 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초반에 심장병으로 수술을 받은 후 식단을 완전히 바꿨어요. 고기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을 늘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소식을 실천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기 전에 먹고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그만두는 거예요. 김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5색 식단을 챙겨 먹습니다. 흰색 두부와 버섯, 초록색 녹색 채소, 빨간색 토마토와 고구마, 노란색 호박 감자, 검은색 흑미 해조류 등 다양한 색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합니다. 젊었을 때는 맛있는 것만 찾았는데 이제는 몸에 좋은 것을 그것도 적당량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건강식품보다 매일 먹는 일반 식사가 진짜 보약이라고 생각해요. 일본의 다나카 가네 할머니도 영양균형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119세까지 살았던 그녀는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되 과식은 절대 피했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균형을 중요시했으며 가끔 자신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탄산음료를 즐기는 등 너무 엄격한 제한도 피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핵심은 다양성과 적정량입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영양소에 치우치지 않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미네랄을 골고루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산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은 떨어지지만 영양소 필요량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적은 양으로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 할아버지는 특히 식사 속도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하려면 우선 자신의 현재 식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한 가지 종류의 음식에 치우치지 않는지, 과식하는 습관은 없는지 살펴보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관심 가져야 할 습관은 지속적인 신체 활동입니다. 88세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아침 산책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몸이 조금 아파도 최소 20분은 걸어요.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 산책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이 할머니는 아침 산책 외에도 집에서 가벼운 요가와 맨손 체조를 합니다. 특히 무릎과 발목, 손목 등 관절을 유연하게 하는 동작을 자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이 먼저 굳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관절 운동에 신경 씁니다. 손가락으로 수건을 쥐었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 해도 손가락 관절이 유연해지고 손떨림도 줄어들었어요. 스페인의 마리아 브라냐스 모레라는 현재 117세로 세계 최고령자입니다. 그녀는 매일 규칙적인 걷기와 간단한 스트레칭이 건강 유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녀는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집 주변을 걸었으며 실내에서도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했습니다. 지속적인 신체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근육량 유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통해
이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심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무리하지 마세요. 5분이라도 좋으니 매일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처음에는 동네 한 바퀴 돌기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가다 보니 지금은 1시간도 거뜬합니다. 이 할머니는 운동의 강도보다 빈도와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격렬한 운동을 가끔 하는 것보다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는 것이 노년기 건강에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지속적인 신체 활동을 시작하려면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춤추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100세까지 건강해지는 습관. 네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92세 최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80세의 아내를 잃고 혼자 남았을 때였어요.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우울증까지 왔었죠. 그때 제가 선택한 것은 감사 일기였습니다. 매일 밤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처음에는 적을 게 없어 보였지만 점점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최할아버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밝은 면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면 오늘은 집에서 책을 읽을 좋은 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시기죠. 나이가 들면 신체적인 제약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젊게 유지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아쉬워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브라질의 이나 카나바우 수녀는 116세의 나이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기도와 명상으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그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서 큰 기쁨을 느꼈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또한 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 인지 기능 저하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잃는 것이 많아지지만 그만큼 얻는 것도 있어요. 지혜, 경험, 여유,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최할아버지는 특히 웃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크게 웃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추억을 떠올리거나 가끔은 그냥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려면 우선 자신의 생각 패턴을 관찰해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마다 의식적으로 그것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해지는 습관. 마지막 5번째는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것입니다. 86세 정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적은 고립이에요. 사회와 단절되면 몸도 마음도 빨리 늙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전통공예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 할머니는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모임에 참여합니다. 독서 모임, 합창단, 요리교실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하지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새로운 시각과 에너지를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와의 교류는 제게 신선한 자극이 되었어요. 영국의 존 티니스 우드는 112세의 나이에도 활발한 사회 활동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그는 지역사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활동 참여의 가장 큰 장점은 목적의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받고 있다고 느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그것이 제 건강의 비결입니다. 정 할머니는 사회적 활동을 통해 우울증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항상 약속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유지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활동을 시작하려면 자신의 관심사나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모임이나 봉사활동을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서 점차 활동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는 5가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습관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작지만 꾸준함입니다. 박 할머니의 규칙적인 생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김 할아버지의 균형 잡힌 식단도 조금씩 식습관을 개선하며 만들어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지속적인 신체 활동은 매일 5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 할아버지의 긍정적인 마인드는 매일 감사한 일을 찾는 작은 습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리고 정 할머니의 사회적 활동 참여도 작은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던 93세의 카르멘델 로레피스와 95세의 이기려 가천대학교 총장의 사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 5가지 습관을 모두 실천하고 있습니다. 카르멘델 로레피스는 규칙적인 생활 패턴, 엄격한 식단 관리, 매일 아침 요가와 스트레칭,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90대에도 현역 슈퍼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 역시 매일 아침 요가로 하루를 시작하고 건강한 식습관과 충분한 수분 섭취, 긍정적인 사고방식,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통해 90대에도 대학 총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100세 인생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0세, 90세에 시작해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5분의 어르신은 모두 80세가 넘어서 새로운 습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가지 습관만 선택해서 실천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